자, 블루 캠프 오늘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박찬대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동조 단식하셨었잖아요. 예, 이틀 동조 단식하고요. 예. 나중에는 뭐 중단을 안 하셔가지고 중단 단식까지 들어갔다가. 예. 네. 건강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뭐 옆에서 뭐 어떻게 막 말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예, 살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요? 네. 예, 하여간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그 한덕 총리 해임 건의안, 이 의총에서 결의문이 채택이 된 거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그냥 다 당론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론으로. 네. 그다음에 우리가 9월 16일 날 결의했던 5가지 중에서 네. 첫 번째가 국정의 전면 쇄신 그리고 그거에 상징적으로 총리에 대해서는 해임하라. 네. 예, 해임 결의안 내기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무난하게 처리될 것 그럼 같습니다. 뭐 의석으로 봤을 때 가기는 될 것 같은데 뭐 윤석열 대통령 안 받아들일 것 같고 네. 10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 건의안을 내서 통과를 시키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 국민한테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 국정을 쇄신하고 하는 그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일종의 경고성이다. 예, 뭐 분명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그다음에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이게 이제 인사 카드는 좀 신중하게 그다음에 어떤 비상한 상황에서 써야 되는데 좀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지금은 우리가 총력 항쟁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총력 항쟁의 이제 첫 번째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국정의 전면 쇄신이다. 지금 민생, 경제, 외교, 평화, 안전, 생명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정치가 해야 될 국민의 울타리가 되는 역할을 전혀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얘기가 논의가 됐냐면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1특검 4국조에 해당되고 있는 장관들의 탄핵까지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네. 거기서 가장 상징적인 총리의 해임을 우리가 촉구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처리니까 이 문제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제 입장을 내놨잖아요. 네. 알고 계셨습니까? 전부터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은 고민은 있으셨던 것 같고요. 네. 주변에서는 입장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과정에서 저는 입장을 안 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반대하셨어요? 왜요?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고요. 예. 왜요? 아마 지금 대표님이 무엇 때문에 단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네. 다 알고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대표께서 생각했던 부분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중에 또 몇몇 의원들은 불필요한 또 어떤 판단의 영역도 좀 있다 보니까 직접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서 불필요한 논란은 없애는 게 낫지 않겠나 대표께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모호하지 않은 명확한 성격도 드러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근데 궁금한 게 그 입장문이 상당히 길던데 네. 단식 중이시잖아요. 네, 직접 쓰신 겁니까? 직접 페이스북에다가 입력하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예. 그래도 구술에서 생각을 누가 받아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서 입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예. SNS를 관리하는 사람과 같이 논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구술하고 받아 적어서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아무튼. 직접 올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직접 올렸을 네, 가능성도 네,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이 하신 말씀 좀 종합을 하면 이제 확실하게 어떤 뭐냐면 여기서 정리하고 입장을 밝혀주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일말의 불안감도 안고 있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불안감이라고 하는 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불안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번에 보셨다시피 한 40표 정도의 이탈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170여 명의 의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의원 중에 과반이 가결이냐 과반이 부결이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30명 미만의 우리 당 의원들이 28명이면 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예, 최대 28. 아마 의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면 그보다 더 적은 표수도 가능하겠죠. 네네네. 일단 이재명 대표도 출석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이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30명 미만의 의원들에 의한 가결에 의해서도 그런 부분이 발생할 여지는 있는데 그걸 불안감으로 표현한 거는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체포 동의안은 부결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분위기는 거의 다 모아져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이 바로 그건데 네. 지금 내부의 분위기가 부결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다면 굳이 메시지를 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가지고 불필요한 추측성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일부 의원들 중에서는 대표께서 나를 가결해달라라고 하는 선언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또 그러한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럼 부결로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뭐 병원에 계신 분께서 우리 의총이 긴급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제도 3시간 가까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어제 있고 의총 분위기는 솔직히 어땠습니까? 어제 의총 분위기는 압도적인 다수가 부결을 요구하고 있고 네. 당론으로 부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아주 소수의 의견이 그거에 대해서 가결하자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불만 사항을 일부 얘기하기는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다수의 의원이 과반이 넘는 의원이 결정하면 당론으로 가는 건데 네. 이거는 당론이냐 과반 이상의 수냐로 모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명 또는 30명 정도의 의원들까지도 다 우리가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요. 그중에 한 분은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부결해야 된다. 예. 가결이 이루어졌을 때 당이 맞아야 될 그 어려움, 윤석열 정권의 그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명분과 논리보다도 이것은 부결을 호소해야 된다 해서 부결을 호소하는 그런 중진 의원들도 많이 계셨어요.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아주 명시적으로 부결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냈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만약에 나온다면 네. 그 의원들을 향해서 물론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특정을 못하겠지만 네. 그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입장을 내놓거나 당에서 뭐가 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거기도 보게 되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 달라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예. 본인의 뜻은 예. 부결의 뜻을 명확하게 표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표수가 나올 거고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할 거냐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찬성표를 던지는 건 네.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까지 메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지는 건 사실상 대표된 부정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뭐 그분이 뭐 불법을 행했다든가 범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네네 그거를 특정해 가지고서 네. 어떤 뭐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고서 같이 가는 게 정치의 본령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뭐 공천에서 리더로서. 이게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그 체포동의안 표결이 단식의 지속 여부를 가르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는 있는 겁니까? 일단 시기적으로는 벌써 한계까지 온 것은 분명하고요. 네. 결국은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부분인데 예. 공교롭게도 오늘이 22일째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제가 볼 때는 벌써 20일째까지 오면 사람으로서 버틸 수 있는 한계,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 왔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단식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본인의 의사로는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얘기하진 않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 오늘 표결이 있고 난 다음에 의원님이나 다른 어떤 동료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강하게 호소할 수는 있겠네요. 지금도 계속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자, 그 혹시 그 영장 내용은 좀 검토를 해 보셨어요? 영장 내용은 뭐 변호인들이 직접적으로 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냥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전에 들어보면 진술의 내용이 너무 많이 변경이 되고 있다. 이걸로 어떻게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1년 반에 가까운 뭐 이렇게 조사를 쭉 받아왔고 압수수색도 뭐 376번이나 저희가 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자기들의 범죄 사실 소명을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논리를 바꿔왔는지는 우리는 다 살펴보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판사한테 설명할 수 있을지 사실 그것도 상당히 곤욕스러워요. 지금 보도를 보면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서에 최소 17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가 됐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뭐 그 내용은 뭐 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박범계 의원님이 뭐 허접한 추리 소설이다 뭐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대북 송금을 이재명 측이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재명을 위해서 대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납이라든가 했던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물증? 네. 보고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 보고가 대납으로 바로 연결되느냐.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혐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일부 상시적인 보고는 뭐 많지는 않았더라도 일부 보고가 있다고 했는데 횟수를 뭐 우리가 다 세워본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해야 될 일은 추리가 아니다. 네. 분명하게 명확한 물증을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가장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일면식도 없는 또 친분을 갖기를 요구하고 있는 사실 이 사업가에 대해서 여러 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태 회장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뭐 마스크 10만 정을 기부할 테니 사진을 한번 찍자, 행사를 한번 갖자 이랬을 때 그거 다 거부했거든요. 그것이 김성태가 주장하는 대신 100억을 대납했다는 시기 바로 뒷 시점인데도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일면식도 없는 조폭 출신 사업자에게 100억을 나를 위해서 대납해달라고 할 만한 무모한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정황상으로도 전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소장에 보게 돼도 뭐 김성태 공소장, 이화영 공소장, 대질신문 이런 내용에 돈을 준 사람 또 받은 사람, 장소, 목적, 금액 이런 것이 다 틀리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검사 탄핵 소추안도 오늘 그러니까 표결에 붙여집니까? 오늘 우리가 올렸기 때문에 예, 상정이 되면 아마 바로 근데 앞에 그 장동혁 의원은 법리상으로도 이게 성립이 안 되고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용도 아니냐 이렇게 규정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일단 김용민 의원이 6월 달부터 꾸준하게 이것과 관련된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저희도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예. 네. 우리가 한 70명 정도 동의하는 의원들을 받아놨는데 최근에 와서 검사 탄핵의 때가 됐다라고 하는 때가 됐다는 생각인지 30명 정도 더 동의를 하게 되면서 발의가 됐던 것인데요. 100명. 네, 100명을 좀 더 넘었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9월 16일 날 네 번째 항목으로 불법을 저지른 검사를 탄핵하겠다라고 한 것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탄핵으로 그들이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그다음에 그 불공정 이거를 분명하게 끊을 계기가 되지 않나. 지금 의원님께서 때가 됐다고 말씀했는데 왜 지금이어야 됩니까? 그 전부터 요구는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무르익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이. 보신다. 네.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네. 어떻게 할지 혹시 최고위원 단위나 이런 데서 좀 논의가 됐습니까? 부적합한 인사라는데 의견이 다 모아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부결적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뭐 의원들은 전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최근에 보수 언론조차도 사법의 총책임자가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법을 모른다라는 것으로 면피가 될 수 있겠냐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도 혹시 당론 표결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예, 당론 표결로도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러면 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그 자유투표에 맡겨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예, 부결 나올 거다. 부결 나올 거로 보입니다. 청문특위에서 이제 그 보고서 이제 채택 여부에 따라서 오늘 표결에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던데 아까 장동혁 의원은 예, 그거는 이제 의사 일정 맞춰가지고 봐야 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부결이다. 예, 그거로서 그렇게. 뜻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있잖아요. 네,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 영입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좀 예상은 했습니다. 시대 전환이 아니라 정말 빠른 태세 전환 아닌가 싶고요. 이분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정치하는 과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민주당에 입당했다가 탈당을 하고 시대 전환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탈당을 하고 다시 비례정당에 들어갔다가 다시 제명을 당해가지고 시대 전환당으로 갔다가 그리고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합당을 했단 말이죠. 예. 제가 볼 때는 이 빠른 태세 전환에 대해서는 뭐 예상했던 거고요.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봤을 때는 시대 전환당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비전이라든가 정강 정책에 전혀 맞지 않은 행보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네. 본인의 정치 성향을 이제 맞춰서 찾아간 걸라고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뭐 곡절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글쎄, 내부 곡절은 잘 모르겠는데 예. 자기가 지향하는 정치의 방향은 있었으나 예. 그거를 유지하고 지킬 뚝심은 없었다. 힘 있는 곳에 붙고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강약 약강의 표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갑 공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마포갑에 공천이 돼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게 되면 그럼 민주당이 혹시 자객 공천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글쎄요. 공천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예. 조종훈 의원은 예. 그 태세 전환이 우리가 보기에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지만 예. 자객 공천을 논할 정도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러면 별로 그러니까 당락도 사실은 당선도 보장이 안 될 거다. 혹시 이런 말씀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그렇죠. 조정훈 의원이 얼마나 의원으로서의 자기 가치를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기의 어떤 가치보다도 지금 힘 있는 여당 네. 국민한테 지지는 받지 못하지만 그 여당의 힘을 빌려서 공천받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금배지 유종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